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짐을 안고 후회하며 떠나는 겁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체면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소진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삶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 눈치 보며 체면 지키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70이 되니 알겠더군요. 우리는 평생 짐만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걸. 가족이라는 짐, 의무라는 짐, 기대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며 삽니다. 명절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전화 한 통 오기를 바라고 용돈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걱정, 요양원비 걱정에 있는 돈마저 쓰지 못하고 통장만 들여다보며 불안해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깝다고 집에만 있습니다. 건강도 집착이 됩니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하고 매일 몇천 보를 걸어야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병을 만듭니다. 체면은 또 어떻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편한 것도 못 입고 불편하게 삽니다. 과거의 후회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더 잘할 걸, 더 모을 걸, 다르게 살 걸. 끝없는 후회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홀가분하게 살 수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무언가 하나는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신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다니셨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내 밥을 굶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셨고 내 옷 한 벌 안 사도 아이들 옷은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고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긴 했지만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며 떠났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와도 통화가 짧으면 속상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할머니는 괜찮다고 다들 바쁘니까 그렇다고 달랬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 천만 원 있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들어갈까봐, 나중에 요양원 갈 일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거절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된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며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에 불안해했습니다. 건강도 집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만보를 걸었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었지만 건강에 안 좋다며 참았습니다. 현미밥에 채소만 먹고 영양제는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 며칠만 와보고 바쁘다며 연락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조심했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돈은 아무리 모아도 병원비로 나가고 건강은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매일 불안하고 서운하고 초조했던 것 같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먼저 짧게 안부 전화를 하고 바쁘면 끊었습니다. 돈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건강도 적당히만 챙겼습니다. 가끔은 짜장면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습니다. 운동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얼굴에 웃음도 늘어났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할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남편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홀가분하게 살다 가고 싶다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홀가분하게 떠나려면 먼저 홀가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이 와서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식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돈이 이만큼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고, 건강이 완벽해야 한다고 강박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극대화된다고. 자식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병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다 보니 우리는 평생 불안합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하고 싸우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은 김영수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식이 왜 전화를 안 하나? 내 건강은 괜찮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떠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다 떠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살다 후회하며 떠날 것인가, 아니면 홀가분하게 살다 미련 없이 떠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이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걸던 기대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입지 않는 옷 하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살다 떠나기 위한 7가지 비결을.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편안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홀가분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7가지 모두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뵀습니까?
우리도 바빴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전화가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내가 먼저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있는 돈으로 지금 행복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20,00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행 한 번 가는데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둬도 결국 병원비로 나가거나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정작 나는 평생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가는 겁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겁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즐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풍요롭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입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조심하고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만 하세요. 짜장면도 먹고 싶으면 먹고 삼겹살도 먹고 싶으면 드세요. 매일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입니까? 억지로 하는 건강관리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산책이 좋으면 산책하고 등산이 좋으면 등산하세요.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보너스입니다. 그 보너스를 스트레스 받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세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편한 옷 입고, 도움 필요하면 청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동네 나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갑니까? 추리닝 입고 편하게 나가세요.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우리만 혼자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배우세요. 아는 척 하다가 오히려 더 창피해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청하세요. 나이가 들면 도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게 가장 멋진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더 열심히 살 걸, 더 많이 벌 걸, 다르게 할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용서하세요. 과거의 상처도 용서하세요.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형제한테 받은 상처, 10년 전, 2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6번째, 소유물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입지도 않는 옷, 쓰지도 않는 그릇, 볼 일도 없는 앨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각종 물건들. 1년 동안 안 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어차피 안 쓸 겁니다. 지금까지 안 쓴 걸 앞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쓸 수 있으면 기부하고 아니면 버리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주변이 깔끔해지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치워야 할 짐을 지금 줄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자식들이 며칠씩 시간 내서 우리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세요. 7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며 시간 낭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이게 불길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준비를 해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자식이 전화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문제입니다. 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그것만 바꿔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기대하던 마음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그냥 안부 전화 한 통만 짧게 하고 끊으세요. 바쁘면 어때요? 건강하면 됐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오늘 드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주문하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오늘 정리하세요. 옷장 한 칸이라도 비우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관계도 갖고 가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전하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이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게 홀가분한 삶의 시작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감사로 채우세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한 게 3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행한 것만 보이던 삶에서 행복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겁게 살지 마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대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가볍게 웃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미련 없이 아름답게 떠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까? 돈에 대한 불안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홀가분하게 살아갑시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7가지 비결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고 여러 개를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아름답게 떠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